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첫 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을 때 당시 모습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요? 안 돼.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자, 저 모습이 그제 모습이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인데 이걸 페이스 실드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이 감염 막는 장치인데 지금 이은혜는 그 사이에 손을 넣어서 아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구속 이후에 오늘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두 사람 구속영장은 19일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이뤄진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전날에는 증거자료 분석에 집중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이은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네. 조 씨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현재는 국선 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검찰은 이 씨와 조 씨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우리 시쳇말로 그거죠. 서로 입 맞출까 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했다 그래, 너 저렇게 했다 그래 라고 입을 맞출까 봐 분리해서 따로 떼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뭔가 비협조적이에요. 지금 자수라는 형식은 취했는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조력자들이 아직 잡히지 않은 거 이것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술 거부를 하는 이유가 아마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개연성은 높은데 그 이은혜의 남자친구가 SNS나 네. 어떤 형태의 이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썼느냐, 그리고는 어떤 내용의 채팅을 했느냐, 이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가 충분히 나와야만 지금 가담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이수정 교수님의 예상대로 지금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좀 파악이 돼가는 것 같다면서요, 최재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4명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먼저는 지난번에 공개 수배된 이후에 여행을 떠났잖아요. 1박 2일 여행을 갔거든요. 간도 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하.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4명이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중에 그 여자가 이은하고 친구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이 혹시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조력을 했는지 은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숙박비를 결제할 때 썼던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은혜 카드가 아니고 이은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했거든요. 그 카드의 원래 소유자. 그럼 그 사람이 카드를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었는데 그 계약을 저 두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그 계약을 했던 사람. 이렇게 4명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범죄에 직접적 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범인 은닉이나 범인 도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하는 부분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민경 변호사님, 저 4명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4명은 도피 넉 달 동안 이은혜와 조현수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이른바 조력자들 얘기하는 거고, 하민경 변호사님, 지난번 검찰이 밝힌 것 중에는 공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범도 뭔가 결정을 진술할 가능성 없어요? 지금 이제 공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조현수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제 전과 18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1년에 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었다가 형을 다 이제 마치고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요? 만약에 그 공범이 이게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진술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증거가 사실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지금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냐 아니면 이제 검찰이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이제 형량을 높여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위 살인죄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을 못하는 이제 조연수에게 수영을 못하는 이제 피해자에게 조연수와 이은혜가 이제 다이빙을 강요를 해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막 허우적대는데 이제 구해줄 사실 의무가 있는 자들이 구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걸 그런데 부작위 입증이 살인죄라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입증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인데 못 봤다라는 거. 이제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대고 있는 걸 사실 본인들은 못 봤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사실 힘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공범이 있으면서 이제 공범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이은혜 조연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에서 이제 더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그 진술로서 이게 계획적인 범죄였다든지 애초에 사실 보험금을 노리고 이게 살해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행동에 의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범 같은 경우에는 조연수랑 오랜 친구로 알려져서 아마 이게 진술에 협조를 할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보강이 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이게 그냥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 앞서 영상 보셨잖아요. 그제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때 법원에 가잖아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그동안 검찰 조사 때는 입을 꾹 다물던 이은혜가 그때 재판부한테 뭘 제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돌연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 제출 시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이 피의자가 뭐 자필 진술서로 반성문을 낸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좀 양형에 참작을 해달라고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하. 그럼 그 내용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네네.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빼곡하게 1,600자로 진술이 돼 있어요. 어허. 근데 그 내용이 도주 이유와 함께 보고 독을 이용한 1차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작년 12월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함께 도망쳤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보고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가 없었다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네. 일단 스스로도 나쁜 얘기를 나눴던 것은 맞다. 그런데 보고 매운탕거리를 사서 식당에 손질을 맡겼는데 이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왜 이 음식을 다 같이 먹었겠느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를 해도 절대 주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왜 가져와가지고 독이 있는 거를 먹였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까지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거요 느낌이 옵니다. 도피 넉 달 동안 공부를 많이 했네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뭔가 법리적으로 무장을 했다는 느낌들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허준 변호사님 지금 사실 제일 큰 관건은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남편을 죽게 만든 계곡 살인사건인데 지금 보고독 얘기의 상당 부분을 자필 진술서에서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은혜가 이런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도주 중에 체포되거나 자수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확인한 증거는요. 계곡살인이 아니라 지금 보고 피를 이용한 그 텔레그램 메시지만 본인이 확인을 하고 도주한 상황이었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이 부작위 살인이라는 계곡 살인을 범위를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이 보고독 살해 시도부터 부인을 하게 되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연결고리를 끊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이 영장 실질 심사 단계부터 이 자기 진술서를 제시를 해서 3분의 1이나 할애를 해서 이 보고독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서 내용 어디에도 숨진 남편 윤 씨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 없었어요. 정도 그게 핵심이네요, 진짜.
그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의 어떤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계곡 사건 내용은 지금 딱 한 번 언급이 돼 있는데 계곡 사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고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심리적으로 지금 사건과 사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거지만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거지만 사건은 뭔가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아하. 인정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회라는 밧줄을 준다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자기들이 범죄자라고 한다면 기회라는 밧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보세요. 정말로 머리를 쓰고 있어요. 작전을 짰어요.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인데요.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앞서 표현 중에 계곡 사고라고 했던 점. 그리고 안진용 기자님. 나쁜 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나쁜 말 한 것은 사실이다. 이건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 이게 딱 걸렸잖아요. 그 대포폰 포렌식 수사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피해자가 숨지기 넉 달 전인데요. 그때 함께 계곡에 놀러 갔죠. 그리고 이제 보고덕을 사용해서 살해를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안주에 보고피 등을 쫙쫙 넣었다. 너무 조금 넣었나 하고선 본인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렇죠. 앞서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재조사가 시작된 후에 경찰이 보거를 구입한 가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하. 결과적으로 그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물적 증거 앞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자라고 치밀함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캐면 캘수록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은혜와 조연수라는 사람이 숨진 피해자의 수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이은정 의원님.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계곡살인의 어떤 그 의도성 이걸 지금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영 실력을 미리 파악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수영을 이제 밀어뜨렸는데 사실 수영을 좀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3차례나 사실상 이걸 실험을 해봤다 그럽니다. 아이고. 즉 구명조끼를 입고도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이제 수차례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서 뭔가 계곡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떤 살해를 할 수 있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계곡에서 3차례나 바나나 보트 등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조연수가 직접 이 수상 관련 레저업체 업주를 찾아가서 또 입단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이게 지금 와서 옛날에 그 있었던 일 좀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뭐냐면 저 계곡이 피서 때는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면 안전 책임지는 뭐 안전요원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있었습니다. 어허. 이게요, 2017년 물놀이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이제 물살이 세고 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저도 위험이 깊다면서요 저희가 그렇죠. 4m 정도 된다면서요. 굉장히 네.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이렇게 군에서 배치를 했다는 아, 그래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안전요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었대요. 어허. 그런데 기간제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퇴근 아하. 그렇죠. 그럼 군 관계자가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에 이 사람들이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하.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6월 30일이면 그래도 밤에는 추워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안전요원도 없는데 피서객들이 왜 거기서 굳이 그 시간에 다이빙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이 다이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황상 무리해서라도 저녁에 깜깜해지기를 기다려서 일부러 수영을 시킨
그 이유가 뭔가 그 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이들의 범행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치밀함입니다. 아하. 일단 이 저녁 시간대, 주변에서 알아보기 힘든 시간대에 굳이 계곡을 가서 다이빙을 했고 조연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까지는요, 피해자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내인 이은혜가 뛰어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뛰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고 세상에. 결과적으로 그때는 숨지게 된 건데 중요한 건 그 시점입니다. 네. 사망 시점이 이은혜가 피해자의 명의로 든 이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가 불과 3시간 30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건 수사로 밝혀나야겠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보험 만료 시점까지 그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앞으로의 이 수사 방향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